반역자가 당 부대표가 되고 대표가 되고 반역자가 대표가 되고 이들이 대한민국을 집권하겠다는데 저는 내 생존이 아니고 한민족의 운명과 한민족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측면이 있어요. 북한처럼 저래 될까봐. 될 거예요. 북한은 한 번도 비판 못하고 남한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면은 김일성 한 번도 김일성 앞에 박수 치는 사람 때문에 북한처럼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은 북한처럼 될 거예요. 그 되는 것을 조금 지연을 시켜본다든지 막아보려는 그게 낙동강 전선을 막고 이번 재투쟁의 핵심이에요. 현실적으로 또 지금 현재 이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 서울에서 제가 동지가 연령대가 없어요. 아주 나이 많은 사람도 제 친구, 나이 적은 사람도 친구예요. 아마 그것은 내가 미국 생활을 통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우정을 맺는 그것이 내 몸에 좀 배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지금 제가 아스팔트에서 같이 활동하시던 그 애국 동지, 그 동지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고 또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또 앞으로 또 더 많이 도와줄 거예요. 저는 외롭지 않아요. 문성건이가 그 100만 밀란을 통해 가지고 회원이 아마 20만 넘죠? 30만 될 거예요. 저는 그만큼 안 되지만 저도 외롭지 않고 저를 좋아하는 소수의 정리에 이게 엘리트 애국자들이 강철 같은 애국자들이 있어요. 그 애국자들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고 앞으로 선거를 치를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늘 어렵지만 물질적으로 어렵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러모로 또 이렇게 이게 의지가 있으면은 능력이 생기고 의지가 있으면은 또 다 이 세상 굴러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 문성건처럼 내놓고 100만 밀란 선동꾼이 부산을 점령해서 보복하겠다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다 미치지 않았다면은 제 편이 돼서 싸워줄 사람들 또 부럽대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좀 애국 세력에서 이 좀 힘을 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아쉬운 점이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좌익들은 예를 들면은 나 같은 사람이 우익 진영에 가서 전쟁을 한다면은 물심양면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적었는데 좌익들은 돈도 많이 챙겨놨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익들은 누가 전쟁하면은 저 멀리서 문구멍을 뚫고 이렇게 구경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패하면은 그 사람의 실패를 자기가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 도덕을 지켜요. 우익이 망하는 것은 도덕을 지키다 망해요. 체면 지키다 망하는 거예요. 전쟁은 체면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싸움이 성공적이면 예를 들면 내가 낙동강 전선을 지키겠다고 몇 군데 인터뷰를 하고 전쟁이 멋이 있으니까 당장 요 격전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이 여기에서 낙하산으로 공천받기 위해서 딱 오는데 저보고 우파 분열을 하지 말라는 욕을 하면서 와요. 내가 이거 먼저 와서 싸우고 있어요. 명분도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놨어요. 그게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가 성공을 하면은 기생충처럼 뒤에 붙어가지고 그 성공의 공로를 쟁취하는 것이 우익의 싸가지 본능적 싸가지 없음이에요. 우익의 공통 분모예요. 예를 듭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누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성공하면은 벌 때까지 달들 귀찮아요. 그게 우익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가 자신이나 어느 누구를 성공시키는 데는 절대로 동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익이 지금 완전히 괴멸되어 있어요. 좌익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고 또 투쟁을 건 사람을 서로 도와가지고 우익을 하나하나 무너뜨려서 지금 한 김영삼 이후로 우익 단체, 우익 조직, 우익 인사들을 씨를 말라버렸어요. 대한민국 우익 인사가 별로 없고
우익 단체가 거의 없고 우익 조직이라는 것은 붕괴가 돼가지고 우익이 어디에서 전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건 좌익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좌익은 잘 알고 있어요. 우익이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조직이 붕괴되고 자금이 소멸됐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우익은 알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익은 이 대한민국에 사라졌어요. 우익에 전쟁을 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만약 좌익이 우익 진영에 나처럼 나왔다면 그는 어렵지 않게 전쟁할 수 있어요. 우익은 아무런 평소에 친하던 사람도 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혹시 실패할까 싶어가지고. 전쟁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싸우는 자는 모두 성공한 자예요. 전쟁에 싸우다 죽은 자도 성공한 자예요. 전쟁에서는 어떤 자가 실패한 자는 싸움을 하지 않는 자는 무조건 패배자예요. 총을 들고 낙동강전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모두 성자예요. 많이 죽었지만 다 전쟁 승리자들이에요. 그러나 안 싸우고 도망갔던 사람은 전쟁 패배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우익들이 싸움의 성패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는 데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곧 전선이다. 전쟁이 승리하는 거다. 이런 이 철학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우익이 왜 그러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우익이 철학이 얕아가지고 오래 보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도망가고 그래요. 그럴 일이 없어요. 우익은 생존 자체가 좌익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김대중, 노무현 이런 것보다는 도덕적으로 독재를 하든 살인을 하든 도덕적 우위에 있어요. 왜? 몇 놈의 나쁜 놈들은 공리주의를 말로 진압해가지고 99.9%의 국민들 잘 살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도덕에 그만큼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도덕만 쳐다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나라가 없어요. 좌익이 계속 도덕적으로 우리를 쳐다보는데 그 도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우익 세력이 좌익과 싸울 때에 체면도 안 차기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내가 어떻게 쪽팔릴까 그런 생각 그런 거는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장렬하게 멋있게 싸우는 거는 곧 승리예요. 그래도 조영환 대표가 지난번에 우리가 문성근 잡으러 부산 간다 선포를 한 뒤에 그리고 일제히 그 심리전 효과가 상당히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이제 좌익들이 낙동강 전선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낙동강 벨트라는 말도 쓰는데 네, 벨트로 쓰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좀 낙동강 전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벨트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좌익 진영에서 낙동강 전선이라는 단어 썼다가 쏙 들어갔다가 또 단어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낙동강 전선은 이번 싸움에 이번 총선의 핵심적인 이슈예요. 그 단어를 피해갈 수 없어요. 좌익들도. 내가 그 단어를 픽업해가지고 부각시켰지만 좌익이든 우익이든 낙동강 전선은 이름을 뭐로 붙이든 이거는 핵심적인 전쟁 지대예요. 전쟁 지대에 내가 여기에 나오면은 또 다른 훌륭한 전사, 우익 전사가 있다면은 또 요 지역의 부산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 여기에서 부는 요 지금 황색 바람인지 새로운 바람이 분다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것들도 이제 당 색깔을 또 황색으로 뭐. 그래서 이 부산에서 부는 100만 밀 안에 그런 헛된 바람을 진압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진실을 말하면 그 바람은 아무 바람도 아니에요. 미친 바람이기 때문에 쉽게 그 사그러들어요. 단지 왜 새누리당은 왜 이명박 정부를 망했는가? 그 미친 바람이 불고 밤에 미친 폭동이 일어날 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독버섯이 필 때 햇빛이 비추든지 건조하게 만들면 끝나는데 계속 응답을 만들어주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 60년 역사에서 최고의 막론으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광우병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마디를 말했어야 됐어요. 미국산 쇠고기를 못 처먹겠다고 폭동 일으키는 그 반란자들을 그 주동자들을 잡아 넣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 얘기를 그거는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국군 통수권, 경찰 치안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될 의무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착한 척 해도 소용없어요. 대통령 한쪽 손에 칼을 쥐고 한쪽 손에 쌀을 쥐고 배고플 때 쌀을 주고 잘못된 데는 도둑이 있을 때 칼을 쳐야 돼요. 내란 자와 외친 자 칼로 쳐야 돼요. 무슨 착한 척 해요. 착한 척 하는 사람은 교회가 장로질하면 되지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반란자 일어날 때는 누구보다도 잔인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야 99.9%의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0.1%의 반란자, 반역자, 빨갱이들이 쳐야 되는 거죠. 그게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는 그러한 거죠. 그거를 회피를 했죠.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에서 1000명당 1명, 많게 말해서 1%의 빨갱이들이 이렇게 난동치는 거 아니에요. 1%의 빨갱이들이 99%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성길 그 말장난에 대해서 마지막 그 김정길 후보에 대해서 누가 또 한 사람을 또 뭐 우리가 속된 표현은 저격수 용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 저는 김종문 씨, 김정은 씨, 저 우리 FTA 그분이 무역 그 사람이 그 김정길 씨 지역구로 나오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대구가 연구예요. 원래. 대구가 연구도 서울 연구에서 대한민국이 다 하나예요. 네. 문성길이가 여기 문성건이가 여기 나와가지고 당선될 정도인데 그럼 아무 대한민국은 하나예요. 그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김정길이 한테 정신을 좀 차리라고 그러면 쉽게 당깁니다. 김정길 씨가 이 부산 지역의 한미 FTA 반대 촛불 집회를 일으키는 두목이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의해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SNS 트위터에 의해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우리 김종은 전